그러면 제가 커피숍 예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커피숍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커피숍이래요. 커피숍. 그러면 하루 방문자가 딱 A, B, C 딱 3명이었는데 이게 3명이 아니라 사람이 300명으로 늘었대요. 300명. 그러면 300명의 손님이 이 점원이 이 300명의 손님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10잔 마시는 손님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뭐 10잔 이상 이 사람도 10잔 이상 맞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한 거예요. 룰을 정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커피를 10잔 마신다. 그러면 10잔 마시는 손님한테는 뭐 한다? 쿠폰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쿠폰. 아니면 한 잔을 무료로 주던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누가? 점원이 외우자라고 했는데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게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점원 자체가 요 사람이라는 걸 손님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뭘 발행하기 시작했냐면 쿠폰이라는 걸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쿠폰 제도. 여러분들 장사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쿠폰을 다 전자식으로 바꿨죠. 옛날에는 조금 이제 장사 잘 되는 집 같은 경우는 쿠폰을 다 일일이 고객 쿠폰이 다 카페에 다 하나씩 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쿠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커피 시켜 먹으면 쿠폰을 찍고 그렇게 이제 접근했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커피를 마시는 손님한테 점원이 뭘 발행한다?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폰이라는 거는 고객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원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손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3명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쿠폰을 몇 장 찍었는지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쿠폰을 몇 개 찍어줬는지. 자, 그래서 여기 스프링부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라우저가 있는데 손님이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인데 여기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엣지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러면 이 스프링부트한테 고객이 최초에 접속을 하면 일단 쿠폰을 발행하지 않고 쿠폰 없이 일단 접속을 해요. 그러면 최초 접속을 했을 때 쿠폰 없이 접속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왜냐면 그렇잖아요. 스프링부트가 최초 접속한 손님한테 쿠폰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손님이 여러분들 카페로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사람이 쿠폰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브라우저가 서버에 방문할 때는 쿠폰 없이 딱 방문해.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서 브라우저한테 보내줄 때 그때 뭘 발행한다? 바로 쿠폰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쿠폰. 그때 쿠폰이라는 걸 발행해서 응답한 결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스프링부트를 조금 재시작해볼게요. 자, 재시작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크리즈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인크리즈. 자, 접속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F12 딱 눌러보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쿠키. 그러면 현재 쿠키 딱 열어보면 로컬호스트 8081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클릭해보면 지금 이게 다 뭐다? 요 사이트에서 받은 쿠키가 여기에 모여있어요. 이걸 참고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키를 뭐 이렇게 뭐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다시 이제 쿠키를 뭐 한다? 발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행을 시키냐? 자, 제가 여기 홈 컨트롤러 가서 요거 좀 복사할게요. 인크리즈 위에다 쓸까? 인크리즈 아니다, 밑에 쓸게요. 그냥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쿠키를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크리즈, 쿠키 인크리즈라고 쓰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쇼 쿠키, 그 다음에 인크리즈,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JSP 했을 때 봤던 것들이 등장합니다. HTTP, 자, 서블릿 리퀘스트. 자, 이거 예전에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두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일단 return 0이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q get cookies라는 게 있습니다. get cookies.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쿠키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HTTP 서블릿이 있는데 리퀘스트랑 뭐가 있다? 리스폰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쉽게 말하면 얘는 받은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낼 편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보낼 편지. 그렇잖아요. 리퀘스트라는 거는 고객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날리는 거고, 리스폰스라는 거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서버가 응답하는 걸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전에는 응답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거 보이드라 해볼게요. 우리가 응답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RESP, 그 다음에 getWriter, 그 다음에 append.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JSP 했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야겠죠. 그죠?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뭐 트라이 캐치 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실행했을 때 요 요청을 날리면 뭘 보내준다? 헬로우를 그냥 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헬로우를. 자, 재실행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좋네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보이죠? 헬로우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예전에 JSP 했을 때 우리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쿠키를 지금 발행하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트라이 캐치 쓰니까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걸 쓰기죠. 자, int age, 그 다음에 인티저 parseInt req get 파라미터.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야죠. 우리가 파라미터 해가지고 값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죠? 내가 age,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age 값 넘겨주면 age 값이 실제로 문자열인데 그거를 정수화해서 age라는 변수에 넣어줘라.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d formatted 써서 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15라는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여기에 hello your 뭐 15 years old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물음표에서 age.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localhost 8081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쿠키 age 15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응답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냐? 쿠키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RESP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add cookie. add cookie라는 거는 쿠키를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new cookie. 쿠키 객체를 발행해서, 자, 쿠키라는 건 참고로 키값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15라 써볼게요. 자, 좀 어렵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홈 쿠키 인크리즈라는 요청을 날리면 뭐가 되냐면 쿠키가 키 값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청이 됐네요. 자, 지금 쿠키가 발행이 됐고 F12 눌러가지고 보이시나요? 자, 지금 쿠키가 뭐가 나왔어요? age라는 이름으로 15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쿠키 값은 여러분 지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시 요청 날리면 다시 age 1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브라우저 자체가 요청할 때 쿠키 값이 없죠. 그죠? 쿠키 값이 없이 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하면 어때?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브라우저한테 쿠폰을 발행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쿠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을 받으면은 식당이나 카페 갈 때 쿠폰 챙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쿠키를 자동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REQ가 제가 뭐라 했죠? 일단 받은 편지라 했죠. 그 다음에 RESP를 보낼 편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얘가 이제 브라우저한테 받은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이런 식으로 응답 결과를 이제 보내니까 이게 RESP가 반응이잖아요. 보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 보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쿠키를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자, 여기다가 쿠키라 쓰고 count 쿠키
그 다음에 req get cookies를 스트림으로 한번 감싸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서 쿠키의 get name이 만약에 equals count라는 이름과 같냐. 그 다음에 find in이라는 게 있는데 찾아서 가져오고 없으면 이제 너를 반환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림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t count in cookie 그 다음에 count cookie에서 get value라는 게 있는데 근데 얘를 이제 가져오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형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RESP add cookie 그 다음에 new cookie 쿠키를 발행할 거예요. 어떤 이름은 count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count 왜냐면 키값 값을 넘길 때도 문자열로 여러분들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count cookie에 플러스 1을 할 건데 플러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바에서는 이 문자열과 숫자를 합치면 그게 뭘로 탄생한다? 문자열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인트로 변경해주고요. 인턴에서 count in cookie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조금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쿠키 값 최초에 등록할 때는 count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count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두 번째 요청할 때는 그때 count라는 이름으로 쿠키가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합니다. 자, 볼까요? 자, 제가 요청을 내려볼게요. count 그쵸.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count 쿠키 자체가 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데이터 자체가 이게 count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뭘 해달라? 너를 리턴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쿠키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조금 개선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맵이라 쓰고 쿠키에 get value 그 다음에 여기다 map to int라는 게 있는데 map to 아예 이제 형 변화 해주는 거예요. 뭘로? integer passin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없으면 0을 줘라.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없으니까 발행을 했는데 최초에 한 번은 count라는 게 발행을 해도 없기 때문에 널이 반환돼서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쿠키를 가져와라. 근데 처음에는 count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이름을 가져오는데 쿠키의 이름을 가져오는데 그게 count냐? count의 이름에 맞는 쿠키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쿠키 중에 걸러낸 그 밸류를 가져와라. 근데 그거를 가져올 때 형 변환까지 해서 가져와라. 찾아서 가져오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0을 줘라. 그렇게 이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0 나왔죠? 그죠? 0 나왔고. 자, 그럼 보시면 쿠키 나온 거 보시나요? 그죠? 카운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0인데, 요거를, 그래. 없으니까 0이 나오는데, 그래서 0 플러스 1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가 된다? 1이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조금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카운트 쿠키를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널인 경우를 대비를 해볼게요. 만약에, req에서 get 쿠키를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널이 아니다. 자, 널이 아닌 경우에, 요 코드 자체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널이 아니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을 때, 자, 지금 마이크로 엣지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 엣지에서 인크리즈 해볼게요. 자, 뭐 나와요? 0 나오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F12 눌러가지고 똑같이 보게 되면 쿠키 있죠? 여기에 쿠키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까지 해가지고 가져오네요. 자, 여튼 그래서 쿠키 값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엣지한테 접속을 또 해볼게요. 엣지에서. 자, 보이시나요? 번호가 같나요? 아, 달라요. 자, 제가 여기다가 F 막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번호가 증가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원래는 개별 처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사실인데, 우리가 쿠키를 발행함을 통해서 쿠키를 가지고 뭐한다? 브라우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쿠키, 이 사람이 쿠폰을 얼마큼 더 가져왔냐, 그러니까 쿠폰을 들고 왔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당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프링부트는 고객을 기억하지 못한다. 즉 구분하지 못한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항상 참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처음에 브라우저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고객 브라우저를 합시다.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합니다. 서버에 요청. 그죠? 그러면 그때 최초의 요청 때는, 최초의 요청에는 쿠폰이 미발행이죠. 미발행. 그죠?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카운트는 0이다 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 두 번째 요청. 이거는 첫 번째 요청. 첫 번째 요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했다 해봅시다. 두 번째 요청. 자, 그러면 이때 뭐 하면 돼요? 이때는 서버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보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Q는 받은 편지, RESP는 보낼 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쿠키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쿠키를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널이 아니라는 거는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뭐다? 그러니까 일단 쿠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쿠키를 가져왔는데 널이 아니라는 거는 쿠키가 이미 들어있다는 거. 즉 쿠폰이 발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쿠폰이 발행이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카운트, getCookie에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서 가져옵니다. 그거 중에서 그냥 이제 네임을 가져올 필요 없고 밸류를 가져오고, 그걸 이제 정수까지 형변화해서 가져오는데, 그게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ORS 해가지고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쿠키를 돌려줄 때, 받은 쿠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1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우리가 발행을 해주고, 그러면 돌려줄 때 뭐 여기다가 이제 1을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하면 어떻게? 카운트가 1인 상태로 받아가지고 그걸 또 플러스 1 해가지고 주는 거죠. 즉 쿠폰이 올 때마다 하나씩 계속 도장 찍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바꿔준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요? 스프링부트가 고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쿠폰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똑같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값이 아니라 그 쿠폰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뭐한다? 기억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내막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 있지만,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접속해도 얘가 지금 날 기억하고 있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돼야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쿠폰에 의해서 지금 요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쿠폰을 여러분들 이렇게 발행하면 좀 많이 헷갈리죠? 왜냐면 숫자 값이 다르니까. 여기는 플러스 1한 값이 나오는데 5한 값이 나오고,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int you count in 쿠키 쿠키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여기 차이가 나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뭐 결과는 똑같은데 그냥 리턴 값을 플러스 1한 값을 리턴해주게끔 그냥 변경을 해준 것 뿐이에요. 자, 보이죠? 7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쿠키 값을 요걸 임의로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를 10으로 바꿔봤어요. 10으로 바꾸고 나서 F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쿠폰을 기억하는 거는 서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이 쿠키를 관리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바꿨을 때 브라우저가 이 쿠폰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론은 쿠키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마다 개별적인 값을 뭐한다? 관리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스프링부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한테 쿠폰을 발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쿠키를 이용해서 고객한테 쿠폰을 발행하는 그런 걸 연습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